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어닝 쇼크로 나오긴 했는데 이번 실적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한 4조 6천억 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네. 나왔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치가 더 떨어졌는데 사실 네. 주가는 이미 이제 반영을 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의 성과가 너무 사실 약해요. 1분기에 때도 영업이익이 반도체 부분이 한 1조 1조 1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1조 원 미만으로 나올 거라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이 반도체 분야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시장 점유율을 갖고 할 건지. 왜냐하면은 지금 D램, HBM을 포함한 D램 분야에서 보신다면은 SK 하이닉스가 지금 1분기에 36%로 지금 1위를 이미 이제 넘어섰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34%인데 문제는 2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위 마이크론이 벌써 25%까지 추적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1위 탈환 문제가 아니라 3위로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긴 거고요. 그다음에 HBM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1분기 때를 보면은 1위는 SK 하이닉스가 70%고 삼성전자가 25%인데 지금 마이크론 5%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4월 달부터 이미 HBM 양산을 마이크론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 자기들 연말까지 20% 이상을 시장 점유율을 갖고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것보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성장주인데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시장 점유율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다 보면은 이와 같은 상태로 계속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갔을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이제 어떤 전반적인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눈높이가 워낙에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진한 실적을 냈는데 2분기 저점을 딛고 3분기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뭐 회복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도 나오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부 변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이제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트렌드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상품을 만들던가,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새로운 이제 자기 이제 모델을 상품을 만들던가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두 개가 다 지금 밀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HBM을 과연 6세대를 지금 만들어 내년에 먼저 상용화 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보는 것도 6세대 이번에 샘플 만든 게 과연 클라이언트한테 어떻게 먹힐 건지 이게 지금 아마 반응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번에 매출이 SK 하이닉스하고 좀 비교를 한다면 SK 하이닉스는 사실 대부분 다 미국 수출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관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중국 수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재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향후에 이제 중국에 대한 어떤 반도체 수출에 대한 제재 부분이 어느 정도 풀릴 수 있을지 저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호 관세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합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 쪽에서 삼성전자가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만 아마 어느 정도 잡아준다면은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HBM 뭐 두 가지 모두 지금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고 워낙 주가도 고전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사실 좀 더 지켜보셔야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성장주인데 성장 모멘텀이 없다. 네. 그러면 성장 모멘텀을 사실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 게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적인 측면들, HBM에 조금 더 오리엔트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파운드리 쪽에 성과가 좀 나온다든가 그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특히 범용 반도체에서 중국과의 무역 쪽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성장 모멘텀을 좀 나오는 순간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매수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관망하면서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렇게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이유에는 당연히 HBM 시장인 것 같습니다. HBM 시장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실적 역시 탄탄하게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 또 실적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여지가 더 있다,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2분기 실적이 매출이 지금 20조 원 정도가 지금 나올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난해 2분기에 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 SK 하이닉스 매출이 전반적으로 2024년도 비해서 한 28% 정도 매출 영업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은 제가 봤을 땐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왜냐하면은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1월 달에 비해서 지금 6월 달로 갈수록 매출이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지금 연말까지 한 2,037억 달러 정도 지금 상향 조정이 돼 있는데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56% 상향 조정된 거거든요. 이 정도가 상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은 충분히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도 마찬가지라고 보면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하반기 때 더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호 관세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어요. 네. 노이즈가 좀 없죠. 지금 미국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까지 좀 보신다면은 저는 SK 하이닉스는 지금 PER도 지금 8배 정도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의 성장주 반도체주라면 보통 한 12배 정도는 충분히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11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다 보면은 주가 지수가 지금 충분히 앞으로도 한 20-30%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여전히 뭐 유망하다라고 봐주셨지만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해도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파트너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앞으로 이런 독점적인 구도가 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리는 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1, 2년 정도는 독점을 유지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지금 나오게 삼성전자가 이제 HBM 시장에서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세대 이제 샘플 공급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과연 어느 정도 상용화를 할 수 있을지 이제 이게 좀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미 4월 달부터 HBM을 상용화를 했어요. 했고 올해까지 이제 한 20% 시장 점유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달부터 HBM 지금 6세대를 샘플을 공급을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은 샘플이 좀 공급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상용화하는 데는 보통 한 1년 정도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 1년 정도는 독점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그 경쟁자들이죠.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론의 추격이 좀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좀 조금 이제 시장에서 흔들릴 수 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SK 하이닉스 단점이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예, 그게 단점이죠. 삼성전자는 있지만은 그렇다 보니까 HBM만 갖고 계속 시장을 독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운드리가 있어야 맞춤형 AR 상품을 또 공급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좀 단점으로 돼 있고 이미 갖고 있던 거 사실 중국에서 공장을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제대로 된 지금 생산 라인이 없기 때문에 아마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약점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좀 불거지지 않을까.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관세 이슈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의 모든 제품에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 3주 정도 남은 상황인데 협상 가능성과 함께 뭘 주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협상이 어느 정도 네. 중요한 부분은 다 됐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여한구 이제 교섭본부장이 간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네. 넘었고 주말에 급하게 저희 이제 유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네. 미국에 건너갔어요. 가면서 얘기한 게 정상회담 문제하고 방위비 문제를 얘기한다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미 무역적인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됐고 마지막에 이 부분들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올 거라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관세율을 봐갖고는 저희가 이제 베트남을 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중국은 30%예요 이미. 베트남은 20%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중국보다는 분명히 낮을 거다. 그리고 베트남 정도 수준이 나오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입국 중 비율로 본다면은 1, 2, 3, 4위가 이제 뭐 EU, 그다음에 그 중국, 캐나다, 멕시코고요.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 베트남 이런 순이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같은 경우가 지금 협상안을 한 것을 보니까 일단 20% 관세 부과를 미국으로부터 받는데 만약에 제3국을 거친 품목은 40%란 말이에요. 반대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미국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매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관세입니다. 그리고 항공기라든지 농산물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마 협상이 됐으면 한 20% 정도 이 정도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FTA를 맺었지만은 20%를 또 받는다는 게 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에 나올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미국 상품에 대해 수입품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세.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항공기, 자동차, IT 제품, 농산물 이번에 이제 얘기했던 게 스테이블 코인법과 관련돼 있는 이제 플랫폼 있잖아요. 네. 이것까지 이제 아마 개방을 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번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 대부분 다 적응하면서 시장이 이제 한 8월 1일까지는 저는 이제 다 적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협상 워낙 불확실성이 많긴 하지만 최악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겠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금 넘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 관심 모았고 시장도 어쨌든 그에 좀 부응하는 흐름을 보여왔는데 지난 한 달 동안의 증시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네. 미국 증시와 완전히 동조화됐다. 그게 무슨 뭐 오른다고 해서 같이 오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두 가지 파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첫 번째 미국 시장이 지금 포모라든지 티너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내가 주식시장에서 소외될까 봐 겁나요. 두 번째는 지금 주식 빼고는 미국에서도 지금 투자할 데가 없어요. 수익을 낼 데가. 한국 시장이 지금 그와 같은 상태에 지금 접어들었다. 네. 왜냐하면 요즘 투자하신 분들 보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번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이라든지 통화 완화 정책, 산업별 지원 정책을 통해서 투자가들이 지금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안 된다는 그러한 불안감을 조성해 주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장기적으로 구주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을 잡아줄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산업별로 보시면 주도주가 사실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네. 뭐 가장 뭐 우리가 첫 번째는 제가 AI하고 반도체 말씀드리는데 AI 뭐 100조 투자에다가 스마트 정보까지 합친다면은 AI 반도체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금융 완화에다 스테이블 코인법까지 얘기한다면은 뭐 플랫폼이라든지 코인 관련주들, 그다음에 핀테크 관련주들이 지금 두 번째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관련 밸류체인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원전이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지금 갖고 가고 있거든요.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이제 외교 정상화에 따른 중국 소비 수혜주까지 나오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딱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미국도 지금 앞에 있는 하나, 둘, 세 번째가 지금 주도주거든요. 미국 시장도요. 그래서 지금 한국도 기존에 이제 조방원 쪽이 아니라 주도주가 지금 바뀌어 나가면서 완전히 미국 시장하고 지금 동조화돼 있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고객분들이 이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서학 개미였었던 분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국내로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동학기로 갈아타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시면은 미국에서 투자했던 종목과 비슷한 종목을 한국에서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이미 익숙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조방원보다는 일단 주도 업종도 바뀌고 있고 투자 심리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 그러면은 한국 주식시장이 한 달 동안에 확실하게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갖고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을 마련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주도주가 변하고 있는 점도 잘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게 상법 개정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지난 3일이었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앞으로 시장 영향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뭐 이 상법 개정안에서 네. 저는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죠. 우리 주식시장에 대응할 때는 일단 배당 문제가 가장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주 침해 행위를 이제 견제해주는 부분이죠. 네.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주식시장의 상승 모멘텀보다는 주식의 주가지수의 바닥을 견고히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PBR 문제잖아요, 저희들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법 개정안 통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뭐 내용들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뭐 이 배당 소득세 분리과세도 나올 수가 있고요. 요거까지 확보가 된다면은 일단은 코스피 배당률이 지난해죠. 2024년도에 3%였습니다. 정확하게. 이것도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4%까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주의
뭐 침해 행위를 견제를 해준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PBR이죠. 주가 순자산 비율이 지금 1.0배예요. 딱 정확하게요. 그런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가 0.8배에서 1.3배 정도로 움직였거든요. 최근 5년 동안에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좀 우리가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하면 한 PBR 1.5배 정도는 적용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 갖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주가 바닥을 견고하게 버티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긴 한데 일각에서 뭐 상법 개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더 해결해야 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더 나아가야 할 것들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뭐 두 가지입니다. 배당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네. 주주를 보호해주면 가장 큰 게 배당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나와야 된다. 아, 네. 이거 종합과세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배당. 근데 분리과세가 됐을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주주의 어떤 권위를 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집중 투표제 얘기도 하고 있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얘기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을 봤을 경우에 다른 거보다는 회계 부정 시 처벌 강화가 중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엔론 사태 이런 거 보시면은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보시면은 회계 부정이 나오면은 회사가 거의 망합니다. 사라집니다. 상폐가 될 정도.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개인 투자가라든지 많은 투자가분들이 그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까지만 해결돼 준다 그러면은 상법 개정안 중에서 추가적인 문제들은 더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MSCI 선진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편입을 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편입을 위해서 어떤 또 조건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시장에서 계속 기대만 뭐 맞아요. 11수라고 기대감이 해요. 커져. 11년째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은. 근데 이게 뭐 관찰 대상국 등재된 다음에 1년 후에 편입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후에 실제 포트폴리오 결정이 돼서 2년이 걸리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지금 얘기 드는 게 만약 한국 증시가 이머징 마켓, MSCI 이머징 마켓에서 선진국 지수로 만약에 갈아탈 경우에는 패시브머니죠. ETF 같은 경우가 한 300억 달러 정도 자금 유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면은 국내 주가 지수를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30-40%를 끌어올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게 보는데 이번에도 실패했을 때 얘기했던 게 18개의 평가 항목 중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6개 항목이 또 마이너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 6개 항목이 시장 접근성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것은 이제 끝났고 지금 시장 접근성, 외환시장 자유화라든지 투자자 등록 및 계정 설정, 그다음에 청산 결제, 투자 상품 가용성 등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 개방성 문제는 저희가 뭐 우리 금융감독기관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면은 다음번에는 충분히 가능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MSCI 선진지수 편입도 언젠간 될 거니까 기다려 보시고요. 지난 상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를 또 통과했고 추경이 통과된 만큼 이제 정부의 주력 지원 산업이 성장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떤 업종에 좀 수혜를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뭐 31조 8천억. 뭐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들 지금 관심은 소비 쿠폰 내가 얼마 받을까 이게 사실 이게 네. 관심사신데 그거 빼고도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AI와 기후 대응 등 신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여기서 똑같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소브린 AI, 그다음에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조기 구축. 그다음에 태양전지 확대, 그다음에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사물 인터넷 기기죠. 쉽게 해서 AI의 반도체,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플랫폼 우리가 뭐 많이 보시는 뭐 카카오, 네이버, 그다음에 카카오페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플랫폼 회사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도 보신다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아니면 전 추가적으로 이제 ESS까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여기는요. 네. 그렇다고 보면 2차 전지가 계속 자동차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ESS 시스템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2차 전지도 국내에서 매출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는 또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떻겠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AI랑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까지 산업별로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과 함께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또 될 텐데요. 코스피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 전망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네. 왜냐하면 2분기 내내 우리가 상호관세에 시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 수출이 전반적으로 한 20%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물론 그 줄어드는 부분이 EU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 수출로 메꿔지긴 했어요. 했지만은 그래도 지금 영업이익 증가율 컨센서스가 전년 대비 한 4.7% 증가하는 걸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화학 제품들 수출주의 실적 약화가 사실 약간 좀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좀 노이즈가 있는 종목 업종이라든지 종목 쪽보다는 좀 피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아까 이제 노이즈가 좀 없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노이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아마 실적을 조금 더 기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미국과의 이제 8월 1일까지 저는 합의가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의가 됐을 경우에 3분기부터는 실적 향상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을 계기로 순환매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도 있는데요. 순환매 장세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 어떤 업종에 좀 주력해서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 이렇게 쭉 이 국내 시장에서 보면서 나오는 게 순환매가 한 3개 분야에서 딱 집중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반도체하고 AI 플랫폼이 한번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화학, 그 다음에 중국 소비 수혜주, 화장품하고 엔터가 가는 딱 그런 분위기거든요. 네. 지금이 지금 두 번째 라운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자동차, 제약바이오 같이 진짜 약간 노이즈가 있지만 워낙 저평가된 종목들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3개 지금 순환매 사이클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일단 반도체 AI는 좀 한번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순환매는 그 다음에는 사실 이제 관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저는 자동차라든지 제약바이오, 화학 쪽 이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역대 월별로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한 달이 7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관세라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려도 큰 상황인데 7월적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은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고점에 올라왔어요. 사실 3년 10개월 만에 최고치에 일단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수상으로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해요. 네. 하지만 제가 지금 많이 말씀드렸지 시장이 장기 구조적 상승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매크로 상황도 지금 되게 좋은 상황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기업 실적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고 그다음에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주도가 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조정 시에 계속 추가 매수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7월 달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조정이 나왔을 때 주도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포트 안에 담아야 된다라는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이완수 그레너리 투자자문 대표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